대구 달성군 대니산 끝자락.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 옆에 도동서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을 이끈 조선 오영 가운데 한원당 김굉필 선생을 모신 곳인데요. 흥선대원군 시절 전국 서원 철폐령에도 존속한 47개 주요 서원 중 하나입니다. 도동서원은 정확하게는 지금부터 451년 전에 현풍 읍내에 가면 쌍계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쌍계리에 쌍계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제일 먼저 지어졌죠. 1568년이거든요. 지었다가 그 뒤에 임진왜란 왜적들에 의해 소실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복원을 할 때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복원한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서원은 10여 년간 복원되지 못하다가 1604년에서야 전형적인 배산 임수인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한원당 선생의 묘소 아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쌍계서원도 마찬가지 쌍계라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쌍계서원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당시에는 이 동네 이름이 보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원 이름도 처음에는 보로동 서원으로 지었습니다. 1607년도인데요. 사익을 받을 때 그때 도동 서원으로 사익을 받은 것이죠. 최근 이곳이 더욱 주목받는 까닭은 유네스코가 한국의 서원 9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기 때문인데요. 도동서원을 비롯해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함양 남계서원, 영주 소수서원 등입니다. 유교 중에서도 그 성리학이라죠. 성리학이라는 문화가 한국의 서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500년, 6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그 문화가 전승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승이 되고 있나라는 것을 살펴봤더니만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원 안에서 강학 기능, 그렇게 교육하는 기능이 500년 전에나 지금이나까지 계속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내임 안을 들여다보니까 서원 안에서 하나는 교육을 하는 기능, 또 하나는 이제 선현들을 모시는 제사 지내는 기능, 그 두 가지 형태로 지금까지 그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잘 전승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을 한 것이죠. 달성군은 지난 9월 도동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조상에게 알리는 고유제를 열었는데요. 이는 국가나 문중 등의 경사가 있을 때 종묘나 사직, 사당에 알리는 유교식 제의입니다. 한층 깊어진 가을, 하늘과 땅이 온통 금빛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서원 입구, 흔히 김굉필 나무로 불리는 은행나무가 사람들을 반깁니다. 도동서원이 사익된 것을 기념해 김굉필의 외증손인 한강 정구가 식수한 것으로 수령이 400년을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은행나무라는 거는 유교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공자가 살았었던 시절에, 공자는 젊었었던 시절에는 정치를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법무부 장관 정도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만년에 되어서는 이제 정치를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셔요. 자신의 나라 이제 노나라로 돌아가셔가지고는 이제 저술 활동을 하고 제자 양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할 때 아주 거대한 은행나무 아래에서 수업을 했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고사 성어가 행단강학이라는 성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고사를 빌려와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균관, 그리고 남한에 있는 234개 향교, 서원, 제실 같은 유교 관련된 건물을 짓고 나면 옆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은행나무를 심는 이런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 당당한 기상과 우직함으로 은행나무는 지난 400여 년간 도동서원을 지켜온 것입니다. 도동서원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유물이 몇 개 있는데요. 임금이나 이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인물에 한해 묘소 인근에 세운 이 신도비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원당 선생 신도비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래쪽을 보시면
우리가 비받침돌이라 그러거든요. 귀부라 그러는데 대부분은 보면 거북인지 용인지 약간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보면 두 마리가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쌍귀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재 그 학계에 보고되기로는 우리나라에 이 쌍귀부가 4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근래에 와서 이 도동서원에 이 쌍귀부가 또 알려진 거죠. 앞쪽에 4개는 전부 다 신라시대 때 작품인 반면에 이 도동서원 쌍귀부는 조선시대 때 작품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신라시대 때 작품으로 알려진 4개는 쌍귀부만 남아있지 이 비의 몸돌 그리고 비 머릿돌 같은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 받침, 비 몸돌 그리고 비 머릿돌 3개가 완벽하게 다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김갱필 선생의 유독을 기리고 있는 신도비. 여기엔 성리학의 큰 줄기를 이어받아 죽을 때까지 후학양성과 유학의 본질을 세상에 전하기에 헌신했던 그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도동서원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문, 수월루. 여기는 수월루거든요. 물수자에다가 달월자. 앞에 낙동강이 있죠. 그리고 저 낙동강에 비치는 달, 이런 의미가 담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실제로 요 지금 보이는 이 환주문이라는 요 작은 문이 이 도동서원의 교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도동서원에서는 요 환주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환주문이 보면 문이 문 높이가 169c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거든요. 누구나가 저 문을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 고개를 무조건 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쪽에도 보면은 이만한 연꽃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죠. 환주문 안쪽의 기숙사는 동제와 서제로 구분되는데 학생들의 학문 수준과 신분의 귀천에 따라 건물 구조와 크기에 조금씩 차이를 뒀다고 합니다. 또한 도동서원의 중심 건축물인 중정당은 의관을 갖춘 유학생들이 학문을 배우고 토론을 벌인 강학 공간입니다. 이 교문에 붙이는 의미는 지금으로 치면 이 학교를 세웠는 건학 이념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붙인대요, 이름을. 그 다음에 건물을 보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는 작은 건물이 있는데 동제서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지금 학교로 보면은 뭐 급훈 또는 학년훈 정도의 의미에 해당되는 걸 붙인다고 보고, 가장 뒤쪽에 있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저게 이제 대강당인 셈인데 저 대강당에 붙이는 의미는 그 학교의 교훈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토담으로 지어진 담장은 전국 최초로 보물로 지정돼 주목받았는데요. 중정당 기단에 쌓여있는 돌들 하나까지 특별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도동서원 기단이 보면 일반 서원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돌이 재질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색깔도 다 다르고요. 또 저 자세히 보시면 모양이 또 다 다릅니다. 보면 사각형부터 시작해서 뭐 팔각형, 십각형, 12각형까지 막 섞여져 있는데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이 서원을 지을 당시에 전국에서 그 유생들이 돌을 다 부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올라왔는 돌을 가지고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죠.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지극한 정성과 예술적 솜씨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에 있기까지 우여곡절도 없지 않았습니다. 도동서원에는 이렇게 돌로 만든 조금 특이한 그 유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그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훔쳐가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사동에서 도둑을 잡았고 다 돌려받았는데 지금 또 2개를 못 받았어요, 물건을. 근데 당시에 이제 돌려받아가지고는 이제 진품은 지금 하나만 꽂아놓고 나머지 3개는 지금 이제 가품을 꽂아놓은 거죠, 복사품을. 배움을 전수하는 도량인 중정당에는 굵은 민흘림 기둥 6개가 있는데요. 그 위쪽엔 상지라 불리는 흰 종이띠가 둘러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서원 중에는 도동서원에만 있는 물건입니다, 저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도동서원은 일반 다른 서원하고 좀 다르다라는 어떤 표시인데요. 여기에 모셔던 선생이 이제 한원당 김굉필 선생이니까 우리 조선시대 또 최고의 그 도학자라고 불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서원은
동방 오현중 수현우로 불리는 한원당 선생을 모셨는 조금 특별한 서원이다라는 일종의 표시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구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중정당에 걸린 편액은 2개인데요. 강당 앞 처마 밑에 검은 글씨는 퇴계 이왕의 글씨를 뽑아 새긴 것이고 안쪽 흰 글씨는 선조의 사액 현판입니다. 강당 안쪽에 보면 도동서원 그래서 우리가 사액 현판이 있고 바깥쪽에 보면 저 퇴계 선생 글씨를 모각해서 뜬 현판이 2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조정에서 내려온 사액 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계 선생 현판을 또 달아놨을까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지금 바깥쪽에 있는 퇴계 선생 현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저 작은 액자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서원을 이제 짓고 했었던 그 한강 정구라는 분은 퇴계 선생의 제자 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생각한데 우리 퇴계 선생은 살아생전에 서원 시병이라 그래서 서원 10개를 실어 읊으셨라 그랬는데 9개까지만 하고 하나를 마무리를 못 지으셨어요. 근데 선생께서 실어 읊었던 9개의 서원의 공통점이 뭐냐면 친히 서원 현판 편액을 퇴계 선생께서 친필로 다 써서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서원을 찍을 당시에 한번 돌이켜 보니까 우리 선생께서 만약에 이 도동서원을 여기에 지을 때까지 아마 생존에 계셨더라면 반드시 여기에도 친히 친필로 아마 편액을 써서 내려주셨을 것이다 라는 아마 그 뜻을 빌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붙여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대표 교육기관이었던 서원. 앞서 살펴본 중정당이 유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던 강당이라면 그 앞마당 좌우로 유생들이 기거하던 생활 공간, 즉 기숙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동제 서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제는 우리가 하는 상급생 고참들이죠. 조금 고참들이 기숙을 하는 방이고 서재는 동생들이 이제 기거를 하는 방입니다. 근데 도동서원의 동제 서재를 보시면 차이가 있는데 얼핏 보면 같아 보여요, 건물 모양이.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쪽 제 뒤쪽에 보이는 이 동제 건물은 방문 앞쪽에 보면 공부를 하다가 잠깐 나와서 쉴 수가 있는 쪽마루가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재는 보면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또 이 동제는 마루 쪽을 보면 마루가 나무로 되어 있고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게요. 근데 서재는 보면 흙으로 완전히 다 막아놨습니다, 사방을. 그리고 또 마루 쪽에 기둥을 보면 이 동제는 우리가 고급 기둥이라 그래요. 원기둥, 두리기둥 그러거든요. 원기둥을 썼는데 서재는 보면 그렇지 않죠. 그냥 각기둥을 그냥 쌓아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동서원은 성리학 건축미학의 완성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건물들이 반듯하게 설정한 중심축을 따라 차례로 배열되어 있고 매우 훌륭한 짜임새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서원 건축의 그 백미 또는 정형이라 그래요. 도동서원을 두고 서원 입구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건물의 위계 또는 건물의 위상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맨 앞쪽에 휴식 공간이 있고 그 뒤쪽에 공부하는 공간이 있고 맨 뒤쪽에 선생님을 모신 사당이 있는 거죠.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사당까지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하면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데칼코마니 그렇죠. 완벽하게 대칭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건축이 굉장히 의장미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불교 사찰처럼 뭐 화려하게 하는 것이 없고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요 세 가지 특징이 현재 우리 조선 중기 이후 우리나라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서원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특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동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서원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당. 이곳은 재앙을 받는 날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데요. 주변은 특별히 높은 담장을 쌓아 제사 공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그 요즘 학교하고는 달리 과거에 아주 훌륭했던 어떤 선현이라 그렇죠. 훌륭했던 인물을 우리가 추모하고 기리고 그분들을 따라서 배우자라는 의미에서 지어지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원 뒤쪽에 가면 그 서원에 모셔져 있는 선생, 그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라는 게 있죠.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 도동서원에 모셔져 있는 한원당 김굉필 그리고 한강 정구 두 선생을 모셔 있는 사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당 정면 가운데는 김굉필 선생의 위패가 봉안돼 있고 오른쪽엔
한강 정구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음력 2월과 8월에 향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사당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신위를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향 그리고 배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동서원에는 일반 서원들이 잘 가지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당 내부에 보면 벽화가 지금 2점이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 벽화는 보면 벽화에 이렇게 그 제목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은 뭐 설로장송 그래서 눈 내린 길가에 서 있는 아주 오래된 소나무 고목 이런 의미로 있고, 또 반대편에 있는 거는 뭐 강심 월일주 그래서 강 중간에 떠 있는 뭐 배 한 척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사당을 지금부터 400년 전쯤에 이 사당을 건립할 당시에 그려진 지금 벽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화재로 지금 등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아마 이 작가가 지금 누군지 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밝혀지지 않아서 지금 문화재 등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 달성군에서 문화재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그림 상태가 400년 된 그림치고는 너무 깨끗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그 문화재 위원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 벽면 그렇게 회칠을 했다 그러는데, 회칠했는 그 밑바탕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렸던 안료가 광물질이랍니다. 천연 광물질로 되어 있는 안료를 사용해서 그렇고, 그리고 실내이기 때문에 햇볕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봐서는 뭐 근년에 한 10년 전에 그려진 그림 같지만 실제로 이 사당 지을 당시에 그려진 그림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대거나 보수를 한 적이 없는 그림이랍니다. 이처럼 도동서원에 들인 정성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김갱필 선생에 대한 존경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호탕하고 거리낌 없던 그는 성장하면서 점차 학문에 힘쓰게 되는데, 당시 함양군수로 있던 김종직의 문화에 들어가 성리학의 기본인 소학을 배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학에 심취해 스스로를 소학동자라 칭하기도 했다는데요. 한원당 선생이 우리 그 성리학에 있어서 뭐 동방오인의 수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우리 성리학자 그러면은 가장 이렇게 첫 번째로 놓거든요. 현재 과거 우리 유학 또는 성리학이라는 것들이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문장 위주라 그러죠. 글짓기 아주 화려한 필력을 자랑하는 문장 위주로 이렇게 오던 것들이 이 한원당 김갱필 선생을 거의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실천적인 도학자, 실천 도학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론적이고 어떤 글짓기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실생활에서 옮기는 쪽으로 그 물줄기를 크게 틀어놓는 그 첫 번째 분이 이 한원당 김갱필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선조 유학자들 중에 아마 그 도학자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제일 선두주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한원당 선생이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는. 안타깝게도 1504년 갑자 사화에 연루돼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한 한원당 선생. 그러나 그는 유배지에서도 학문 연구에 힘쓰며 당시 조광조에게 학문을 전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 한원당 김갱필 선생님 위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사당에 이렇게 있는 것은 위패라고도 하고 위판, 뭐 사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반 사사집에 있는 사당에 있는 신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지금 앞에 위판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우의정 문경공 한원당 김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우의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우의정 벼슬까지 정직 더해줬다 이런 겁니다. 벼슬을 우의정으로 더해드렸다 이 뜻이고, 문경공 할 때 문경이라는 것은 시호라고 그럽니다. 벼슬하신 분이라든지 아주 덕이 아주 높았던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정에서 그분에게 내려주는 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렸는 조정에서 내려온 호. 근데 한원당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김갱필 선생님 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우의정, 문경공, 한원당, 김선생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한원당 선생 옛날 조선시대식 풀네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서원은 담장 하나하나에도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기와 문양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예, 여기 귀화는 보면
만력 33년 3월 달에 서원에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와 명문이라 그럽니다. 명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와라는 것은 예전부터 바꾸올 때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상태가 좋은 것도 남겨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당 쪽에 여기 보면 옛날부터 있었던 기와 중에 몇 개씩 남겨놓은 것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도동서원 뒤편 울창한 숲속으로 김경필 선생의 묘를 찾아가는 길. 셋째 따님의 어머님 한운당 선생의 이제 부인 되시죠. 정경 부인이셨는데 정경 부인이 몸이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을 때 이 성주로 시집을 가셨던 이 셋째 따님께서 뭐 죽이라든지 미염 같은 것을 이렇게 장만하셔가지고 가슴품에 이렇게 안고 이 동네까지 오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의입이 봐셨는 모양인데 이 정경 부인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셋째 딸은 내 가까이 두고 싶다라고 이렇게 소원을 밝히셨대요. 그래서 그 뜻이 그 성주에 있는 시댁에까지 전달이 되었고 시댁 쪽에서 뭐 정경 부인이 뜻이 그렇으면은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한번 허락을 받으셨다 그럽니다. 굉장히 엄격했던 그 사회에서 힘든 것인데 아마 한원당 선생이라는 그 위상도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유학자로 기본을 되새기며 올곧은 삶을 살다간 김경필 선생. 비록 정쟁에 휘말려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자신이 키운 후학으로부터 큰 믿음을 받아온 그였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선비 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지은 학교는 학교인데 어떤 특정한 우리가 훌륭한 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분을 따라서 배우겠다라는 목적하에 지어진 학교거든요. 그래서 항상 서원을 가실 때는 그 서원 사당에 어떤 선생님이 모셔져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동서원 오실 때는 도동서원이 뭐 유네스코 등재되었다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동서원은 한원당 김경필 선생을 모시고 있는 서원이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꼭 담고 오셨다가 가실 때도 그렇게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누군가는 이곳에서 학문에 매진하고 누군가는 토론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비 문화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곳 서원.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서원 가운데서도 달성 도동서원은 성리학의 대가 김경필 선생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